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여름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최상병 순직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당시 군 지휘관들이 안전장구도 없던 대원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켰던 사실이 드러났죠. 하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돌연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VIP 경로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게서 이를 인정하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에 나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화내는 모습을 봤다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먼저 진술 내용을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순직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VIP 경로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경로 없었다는 얘기가 그대로입니까? 그동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 몇 년 동안에 몇 번 봤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장은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화내는 걸 봤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무엇으로 화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문서를 보니 최해병 관련 보고서였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새롭게 기억이 났다며 경로는 주관적인 감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VIP 경로설을 질문받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을 돌리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핵심 참모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이 중단됐는지 본격적으로 실체를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먹는 것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100명이 넘는 손님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영업했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입니다. 간판도 내린 채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폐업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지난 5일 낮에 이곳에서 김밥을 사 먹었던 엄마와 아이가 밤부터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쯤에 애가 이제 구토를 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더니 살모넬라균 나오고. 살모넬라균은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주말 이후 이 가게를 찾았다가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만 무려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구청은 지난 9일부터 역학조사에 나서 집단 식중독이 맞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김밥집은 사태 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균은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기온이 1도 높아질수록 식중독 발생 건수도 5.3%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간 발생했던 204건 중에 절반 이상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을 정도입니다. 30도에서 40도 사이가 사람한테는 정말 힘든 온도인데요.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식중독균은 이 온도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장 안에 기생하는 균이라 식재료로 흔히 쓰는 달걀을 무엇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는
달걀을 상온에 장시간 놔두지 말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할 때는 위생 장갑을 수시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 집에서도 달걀을 요리할 때는 흰자와 노른자 모두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현역 육군 중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데요. 알고 보니 부하들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1년 넘게 기상천외한 각종 심부름을 부하들에게 시켜왔다는 건데요.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와 맛집, 숙박시설 등이 모여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유명 유원지.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나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밤 10시 20분쯤 음주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운전자는 현역 육군 중장 박정택 수도 군단장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신분을 밝혔고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며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육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수사에 나섰던 육군은 오늘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군단장은 지난달 17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부하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먹이 주기를 비롯해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또리방 가가지고 전화 주면 돼. 부인 수영장 등록, 자녀 결혼식 화환 정리 등 기상천외한 사적 심부름을 1년 넘게 시켰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감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인, 노비 마냥 간부들을 부려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갑질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박 군단장의 경우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따라 박 군단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제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새 정부의 장관 후보 지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며 과거 태움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정작 자신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요구하는 등 야당에선 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명이나 교체한 점을 지적하며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 보좌진을 몸쪽으로 쓴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갑질 의혹을 부인하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대 총장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내 소녀상 설치를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사퇴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증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는데 지난 2015년 학술지에 게재된 이 후보자 논문의 일부 단락은 제자의 석사 논문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고 그림 자료 또한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비문까지 그대로 베낀 논문도 있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국민의힘은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엄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선사시대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바위 그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조금 전 등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반구천 암각화에 대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8B.20 adopted.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 고래잡이 활동을 자세히 묘사한 반구대 암각화. 신라 버풍왕식이 도형과 그림, 글씨 620여 점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꼽히는 천전리 암각화. 두 유적을 아우르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23년 가야 고분군 등재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세계유산이 탄생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탁월성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도 탁월해요.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신라 시대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예술적 걸작품이다.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정신세계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생활상에 대한 입체적인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선사시대부터 6천 년에 걸친 한반도의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반구천의 암각화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지켜야 할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민족의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도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오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